저는 오늘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의 19번째 생일이었거든요.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작은 선물과 제가 직접 담근 김치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죠. 길을 걸으며 민재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던 그 아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니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 속에는 민재가 좋아할 만한 학용품을 넣어두었습니다. 비싸지는 않지만 마음만큼은 가득 담아서 골랐죠.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손주를 보는 기쁨 때문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곧 며느리 선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영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 선영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더군요. 선영아, 오늘 민재 생일이잖니.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저는 보자기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은 문을 더 좁게 열었어요. 어머니,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었죠. 뭐라고? 옷차림도 구질구질하고 창피해요. 선영의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침에 나름 깔끔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정성껏 다림질해서 입었던 옷이었어요. 선영아, 그게 무슨... 이웃들이 다 봐요. 어머니가 오시면 저희가 창피하다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저를 쫓아내려는 듯 했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오늘은 민재 생일인데. 생일이면 뭐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체면이 구겨지는데. 선영은 문을 더 좁혀 잡았습니다. 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집안이 궁금했어요. 민재는 집에 있을까요? 제가 온 걸 알고 있을까요? 민재는 어디 있니? 학교 갔어요. 어머니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또 다른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쿵! 문이 제 눈앞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과 김치가 들려 있었고요.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목구멍이 메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꾹 참았죠. 이웃들이 볼까봐 두려웠거든요.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내 아들이 낳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천천히 돌아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혹시 선영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걸어가는 내내 선영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구질구질하다니요. 창피하다니요. 저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가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이 보였어요. 정말 며느리 말대로 구질구질해 보였을까요?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보자기를 풀어 김치를 꺼냈어요. 정성껏 담갔던 김치였는데 이제 혼자 먹어야 하는군요. 선물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녁이 되어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목이 메어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이런 서러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들 도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선영이 뭔가 말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도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죠. 어떻게 왔니? 그냥 얘기 좀 하려고요. 도윤은 거실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주며 기다렸어요. 엄마, 민재 생일 때 일말인데요. 역시나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도윤아, 나는 그냥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알아요. 엄마 마음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도윤은 말을 아꼈습니다. 무언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듯 했죠. 하지만 선영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뭐가 힘들다는 거니? 엄마가 자주 오시면 이웃들 시선도 그렇고.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도 며느리 편이라는 걸요. 도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그냥 이해해 주세요. 선영이 체면도 있잖아요. 체면이라니요. 시어머니가 오는 게 체면을 구기는 일인가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는 내 엄마다. 손주 할머니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뭐라는 거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도윤아, 너마저 그렇게 말하니?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우리 상황도 복잡해요. 무슨 상황이 복잡하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싫어한다는 게 전부 아닌가요? 내가 결혼할 때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하니? 저는 도윤의 결혼식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요. 기억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달라졌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너는 내 아들이잖니. 내 편이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어요.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좀 더 신경 써서 입으시면 안 돼요? 신경 써서 입으라니요. 저는 나름대로 깔끔하게 입고 다녔는데요. 내가 뭘 잘못 입었다고? 그냥 좀 더 예쁘게 꾸미시라는 거예요. 예쁘게 꾸미라니요. 78살 노인에게 무슨 소리인가요? 도윤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하니? 도윤은 또 침묵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내가 내 엄마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엄마, 제발. 제발이 아니라 대답해봐. 왜 내가 남의 눈치를 봐야 하냐고.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다는 듯이요. 엄마, 저 이만 가볼게요. 야, 도윤아. 하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 자식마저 내 편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도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프면 엄마를 찾고 힘들면 엄마 품에 안겼던 그 아이가 이제는 저를 외면하는군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건가요? 정말 제가 구질구질한 건가요? 78년을 살아오며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며칠 후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김씨 할머니와 박씨 할머니가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말순이 참 불쌍하더라.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가 그렇게 쌀쌀맞게 굴면 어쩌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문 앞에서 쫓겨났다며? 응, 옷차림이 구질구질하다고 창피하다나 뭐라나.
김씨 할머니의 말에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건가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말순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아들 키우느라 고생도 많이 했고, 박씨 할머니의 말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창피했습니다. 이웃들이 다 제 사정을 알고 있다니요. 저는 조용히 뒤돌아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왔지만 더 이상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이웃을 만났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최 씨 아주머니였어요. 말순 언니, 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최 씨 아주머니도 제 얘기를 들었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잘 지내요. 아들 며느리는 잘해요? 역시나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잘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가 참. 최 씨 아주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뭔가 들은 게 있다는 뜻이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별말 아니에요. 하지만 최 씨 아주머니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네 전체가 알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창문을 내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잡담도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불쌍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정씨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말순아, 괜찮니? 정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들었어.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며. 역시 정씨 할머니도 알고 있었군요. 저는 부끄러웠어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긴.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다니. 정씨 할머니가 분개했습니다. 고마웠지만 더 부끄러웠어요. 그냥 며느리도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요. 스트레스가 뭐야? 나이 들어 자식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정씨 할머니의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올라왔어요.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씨 할머니는 계속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사실대로 말하는 거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정씨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동네에서 제 얘기가 화제거리가 되었나 봐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들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저를 보며 뭔가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런 창피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저녁 조용히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민재가 서 있더군요.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는 듯 했어요. 민재야, 어떻게 왔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들어와. 민재를 안으로 들이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아이도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머니, 차 마실게요. 민재는 부엌으로 따라와서 찻잔을 준비해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해주는 일인데요. 민재야, 내가 왜 이런 걸 해? 할머니가 힘들어 보여서요.
민재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알고 있구나 싶었어요. 차를 마시며 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런 말 했죠? 역시 알고 있었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니야. 엄마도 스트레스가 있었나 봐. 할머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민재의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재야, 저는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는군요. 고마워, 민재야. 민재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뭐니? 편지요. 할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재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보였어요. 지금 읽어도 돼요. 민재의 허락을 받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민재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무릎에 앉혀서 책도 읽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셨죠. 할머니가 제 자랑이에요. 정말로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엄마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언제나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저의 진짜 가족이니까요. 사랑해요, 할머니. 손주 민재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민재야.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재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뭘 해결한다는 거니? 엄마한테 말할 거예요. 할머니한테 사과하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민재야, 그러면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는 엄마니까.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뭘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알겠어요. 하지만 할머니 편은 제가 들 거예요. 민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이 따뜻했어요. 할머니, 저 자주 올게요. 괜찮겠니? 엄마가 뭐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제 할머니인데 뭐 어때요? 민재의 당당한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구나 싶었어요. 민재가 돌아간 후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소중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세상에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말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할머니가 제 자랑이라는 그 말이요. 정말 제가 누군가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78살의 늙은 할머니가 말이에요. 하지만 민재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서 확신할 수 있었어요. 민재의 편지를 받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장롱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분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옷가지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장롱 맨 아래쪽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무 상자 하나가 숨겨져 있더군요.
이게 뭐지? 남편이 숨겨둔 건가 싶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땅 문서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은행 열쇠도 하나 있었고요.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땅들이 여러 개 있더군요. 서울 강남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땅인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재산을 숨겨두었다니요. 은행 열쇠를 보니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거기에도 뭔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날 은행에 가서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과 금덩어리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거지?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니 수십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정말 제 것이 맞나요? 네,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몰래 저 명의로 만들어 두신 거였어요. 아마 제가 혼자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서였겠죠.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자였던 거였죠. 며느리 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구질구질하다고 했던 그 며느리 말이에요. 내가 초라한 게 아니라 내 눈이 탐욕에 가려진 거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선영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겠죠.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아들 도윤이나 며느리 선영에게는 절대로요. 대신 민재를 떠올렸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그 아이에게 이 재산을 물려주면 어떨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요? 아들을 제쳐두고 손주에게 재산을 주는 게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저를 버렸잖아요. 며느리 편을 들며 저를 외면했고요. 그에 비해 민재는 달랐습니다. 힘들 때 찾아와서 위로해줬고 진심으로 저를 아껴줬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산은 민재에게 물려주겠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구질구질하다던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어요. 내가 알기나 하니?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저는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선영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저는 민재에게 진심을 받았고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갚고 싶었어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변호사를 만나서 상속 절차를 밟아야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두셨구나. 혹시 지금 상황을 내다보신 건 아닐까요? 감사했습니다. 남편께도 고마웠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늘에게도 고마웠어요. 이제 저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돈 때문에 무시당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뀔 테니까요. 저는 진심을 구별하고 싶었어요. 재산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평판 좋은 곳을 골랐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나이 지긋한 분이었는데 친절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어떤 상속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규모라면 상당한 재산이네요. 네,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누구에게 상속하고 싶으신가요? 손주에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고요?
아들은 빼고 싶어요. 변호사가 이유를 물어봤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 사정을 남에게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려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민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변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확실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요?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할머니도 좋다. 요즘 기분이 좋아져서. 민재가 궁금해했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동네에서 우연히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말순아,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그런가요? 응, 뭔가 좋은 일 있었나?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정말 좋은 일이었죠. 별일 없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옷도 새로 사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파마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거울을 보니 제법 봐줄만 했어요. 할머니, 정말 예뻐지셨어요. 미용사가 칭찬해줬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새 옷을 입고 거리를 걸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피해야 할 시선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하나씩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러게 뭔가 달라 보여. 저는 그런 수군거림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나쁜 소문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화제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반격은 시작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민재가 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예뻐지셨어요. 그렇게 보이니? 네, 정말로요.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민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좋은 거니까 기다려. 민재는 궁금해했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특히 며느리 선영이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구질구질하다고 했던 그 며느리가 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당당해질 수 있는 때가 오고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민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집값이 폭락해서 빚이 엄청 늘었대요. 그리고 아빠 사업도 잘못됐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지요? 자세히 얘기해봐. 엄마가 투자한 아파트들이 다 떨어졌어요. 빌린 돈으로 샀는데 이제 갚을 수가 없대요. 민재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보증선 곳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몇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데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게 안 됐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엄마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 모르겠어요. 계속 울기만 해요. 며칠 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갑자기 무슨 사과인지 모르겠더군요. 왜 갑자기 그러니? 그동안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요. 선영이 때문에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건가 봐요. 도윤아, 엄마,
저희 정말 어려워졌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역시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이제 저를 찾는군요. 얼마나 어려워졌는데? 빚이 10억 원이 넘어요. 집도 넘어갈 것 같고요. 10억 원이라니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니? 혹시 엄마가 가진 게 있으시면 내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니?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문 앞에 선 선영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몇 달 전 저를 문전박대했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뭐니?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예전 같으면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을 텐데 궁금해서 들여보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선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오만한 며느리가 무릎을 꿇다니요. 선영아, 뭐 하는 거야?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선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정말 죄송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창피하다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어요. 선영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선영이 계속 울며 애원했습니다. 몇 달 전 구질구질하다고 했던 그 입으로요. 선영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어머니가 가진 게 있으시잖아요. 내가 뭘 가졌다고? 어머니도 집이 있고 연금도 받으시고 정말 웃겼습니다. 제 연금으로 10억 원을 어떻게 갚으라는 거죠? 선영아, 내 연금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니?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영은 끝까지 뭔가 숨겨둔 재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추하다고 내쫓던 내가 이제는 내 발밑에 무릎을 꿇는구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그때 넌 뭐라고 했지? 구질구질하다고 창피하다고 했잖아. 선영이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용서는 무슨 용서야?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니?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도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선영아, 내가 나를 무시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마음이 추해서였어. 제 말에 선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우습지 않겠니? 선영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선영은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직 제 재산을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한 기분이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선영의 사정이 더 악화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민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계속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빠도 술만 마시고요. 민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무래도 집안 분위기가 최악인가 봐요. 민재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뭐요?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숨겨진 재산과 유언장 이야기를요. 정말요? 할머니가 그렇게 부자였어요? 민재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이제 다 내 거다. 저요? 왜요? 내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줬으니까.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대학도 마음껏 다니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민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상관없어. 며칠 후 변호사와 함께 공식적으로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말순 할머니가 재산가였다니.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데 알고 보니 부자였네. 사람들의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도윤과 선영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민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선영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런 재산이 있으셨어요? 있었지.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내가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민재 몫을 조금만 저희한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재가 받을 돈이야. 내가 건드릴 수 없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내가 나를 가족으로 대했니? 선영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고쳐보겠어요. 늦었어. 이미 다 끝났어. 선영이 돌아간 후 저는 민재와 함께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로 했거든요. 할머니, 정말 이사해도 돼요? 당연하지. 이제 우리 집이야. 새 집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민재도 자기 방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민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저를 믿어주셔서요.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셔서요. 너야말로 고마워. 할머니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민재는 대학에 진학하며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지켜드릴게요. 고마워, 민재야.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전 집이 멀리 보였어요. 내가 초라했던 게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이 추했던 거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재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된다는 거요. 며느리는 결국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아들까지 저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진짜 가족을 얻었어요. 민재라는 진짜 가족을 말이에요. 할머니, 웃으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결국 무너진 건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 행복해졌고요.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무시할지 끝까지 알 수 없어요. 민재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이 기대됩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